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난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아난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이야기 드리기 앞서서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됐던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했던 시간이 이제 우리날 날짜로 16일 날 이제 2시 49분에 발생을 했죠. 그래서 뉴스 기사로는 이제 속보로 해서 3시 30분에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장 끝나고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주가 흐름은 이제 좀 대표적인 종목 빅텍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16일 날짜 당시에는 이게 그 남북사무소가 폭파됐을 때는 그때 당시에 빅텍이 이제 하락 VI를 맡고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슈가 되지 않았다가 장 마감 이후에 뉴스가 터지면서 그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날 또 상한가,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더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폭파라는 게 이제 좀 투자들에게 많이 좀 위협이 됐던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빅텍이라던가 뭐 스페코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한일단조 등등등 이제 반상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자,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거예요. 일단은 이제 방산주들이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는 그거에 반대되는 종목들 이제 대북 테마가 되겠죠. 뭐 남북 철도 관련주들이라던가 아니면 금강산, 뭐 개성공단 등등. 자, 이런 종목들이 그러면 반대로 크게 빠졌느냐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방산주가 올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철도 하면 현대로템이라던가 아니면 대아TI 뭐 동아지질 이제 이런 종목들을 보더라도 방산주가 급등 나왔던 거 반대로 급락이 나왔냐 보면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은 일단 대북 관계에 대해서 너무 이번 일로 이제 완전 갈라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 일단 오늘 이야기 드릴 종목이 이제 바로 아난티인데 자, 아난티 같은 경우 일단 오늘 급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면은 일단 방산주들이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조정이 나오는 시기죠. 자, 조정이 나오게 되면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반대쪽 테마가 강세가 붙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급락이 나오지 않고 버텼던 이제 대북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더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아난티 같은 경우는 금강산 관련 관광 관련 해가지고 이제 엮여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 관련 종목 중 하나 엮인 것 중에 하나가 또 현대엘리베이터가 있죠. 그래서 현대엘리베이터가 전일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으로 이제 수급이 붙는 이게 이제 아난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등이 나오는 거는 단순히 요번에 남북 그 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주가 방산주들이 급등이 나오면서 그 다음 조정이 나오면서 받는 이제 반사이익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이제 수혜받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오늘 급등에 대한 해석은 이 정도로만 봐도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아난티를 보고 있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런 뭐 이렇게 좀 눈치 싸움 뭐 이렇게 좀 긴장감 넘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수익을 먹기보다는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좀 개선이 돼서 좀 뭐 이렇게 철도를 놓다던가 아니면 이제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한다던가 이제 좀 긍정적인 방안으로 진행이 되는 시점에 투자를 해야 결국에는 크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게 일단 이전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전에 한번 이제 좀 긍정적인 논의가 됐던 게 2019년도 초입 구간에 이제 크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에 지금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 게 결국에는 이런 수급이 붙으면서 들어오는 이제 큰 자금줄이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크게 성장을 하는데 일단 우리 같은 개인 투자들이 볼 수 있는 수급 중에 하나는 결국엔 큰 손들의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큰 손들이 우리보다는 정보를 먼저 빨리 앞서가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일단 그런 큰 손들의 움직임들을 체크해 가면서 봐야 될 텐데 제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대북 수혜주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큰 손 하면은 아무래도 이분을 빼먹을 수가 없죠. 바로 짐 로저스에 대한 부분. 자, 짐 로저스가 이제 미국의 큰손 투자로 뭐 이제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이나 이제 있지만은 짐 로저스도 이제 대표적인 이제 금융인으로 해서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투자자인데, 왜 우리나라에서 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냐면은,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대북 수혜주를 노리기 위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투자하는 것들을 흐름을 따라가면은 결국에는 그곳에서 이제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의 행보를 좀 많이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왜 그 중에 많고 많은 종목 중에 아난티냐면은, 결국에는 아난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임원 현황으로 짐 로저스가 등극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등극이 되어 있는 시점을 보면은, 언제 등극이 됐냐면은 지금 재직 기간이 1년 4개월이거든요. 자, 1년 4개월, 이 만기일이 이제 내년인데, 내년 말인데, 아마 이거는 또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재직 기간이 1년 4개월인데, 1년 4개월 당시가 언제냐면 이제 이때 당시 나왔을 때 이제 재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앞으로 개선되고 발전되기까지가 뭐 1, 2년 하루 이틀 만에 걸리는 건 아닌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부터 이제 2019년도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조만간이라는 게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뭐 한두 달 내가 아니라 뭐 이제 뭐 5년 이내에, 아니면 뭐 10년 이내에 그 결과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 이런 대북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는 말은 이번 급등 같은 거를 좀 예의주시해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야기 드렸듯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주가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나오는 반사에 대한 수급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단발성이라고 보여지고, 제가 기대하는 건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유입이 될 수 있는 수급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게 주요 큰 손들의 움직임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요런 게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요번에 이제 짐 로저스가 아난티 주식을 이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00주를 매수를 했는데, 사실 물량은 큰 건 아니에요. 2,000주를 계산을 해보면은 그렇게 자금이 큰 건 아니지만은, 이 짐 로저스라는 인물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투자했던 시점이 언제냐면은, 그때 당시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지분 공시가 나왔으니까 이때 이슈가 있고 난 다음 이제 이 구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갔고, 아마 지금은 계속해서 준비하는 시기이고,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런 이런 이슈가 생길 때죠. 긍정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런 주주들에게서 짐 로저스나 아니면 지금 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라던가, 자, 이런 데서 이제 자금 유입에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적을 했을 때 그때 당시가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단 그런 관점에서 이런 대북주들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 지인분이 현대엘리베이터 이번에 급등 나왔는데 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갖고 있어야 되냐, 팔아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걸 지금 뭐 이 시점에 뭐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라고 이제 논하기에는 좀 정보력으로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좀 보고 들어가야 되거나, 혹은 이쪽 뭐 대북 쪽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방산주 쪽에 좀 조예가 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의 뭐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들어간다던가 이제 이런 전략을 취해야 될 텐데, 사실 개인 투자들 입장에서는 그러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상승이 나오면은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지만은, 이후에 또 지금 뭐 보시면은
뭐 요번에 이제 연락사무소 폭파됐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기능은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나오고, 이번을 계기로 이제 전화위복이라고 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의 사건들 이제 이슈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런 투자 포인트를 잡아서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어떤 것처럼 요번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급락이 나왔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여기서 이제 FOMC의 대응들, 뭐 이제 무기한 양적 완화라던가 아니면 이제 회사채 매입이라던가, 자 요런 이제 정책을 통해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 것처럼, 요번에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과연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고 나올지, 북한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이런 관련 테마들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은 이제 꺾이게 될지,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예민한 구간, 조심해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섣불리 매수 들어가기보다는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면은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남북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 있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단순한 이벤트성 이슈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좀 좋아질 거라고 보면은 그쪽에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으려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올려드리면서 매수 해볼 만하다라고 이제 올려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류의 급등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기술적으로만 대응을 해서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북주들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주셔서 좀 좋은 결과 나오셨으면 좋겠고, 아난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1차적으로 이제 많은 자금은 아니지만은 짐 로저스가 들어갔던 평단이 이제 15,000원대 이제 이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이제 내려와서 매수하는 건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우위에 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이게 뭐 길게는 1년, 2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의 리스크를 좀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기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난티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좀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